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 나는 이 사람과 이토록 힘든 관계를 반복하는 걸까요? 왜 나는 열심히 살아도 재물이 쌓이지 않는 걸까요? 왜 나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 사람이 좋고 저 사람은 불편한 걸까요? 삶이 던지는 이 질문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영적 전통과 수행자들은 말합니다. 현생의 문제와 인연, 그리고 운명의 흐름에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오래된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요. 바로 전생의 기록입니다. 오늘은 전생과 까르마, 그리고 인연의 의미를 통해 우리 삶의 숙제를 이해하는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각자의 삶의 설계도를 품고 이 세상에 옵니다. 어떤 부모 아래 태어날지, 어떤 환경에서 자라날지, 어떤 사람들과 인연을 맺게 될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의 산물처럼 보이지만 영적 수행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현생의 삶은 전생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가 지금 마주하는 문제와 관계, 건강과 재물의 흐름에는 과거 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오래된 씨앗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전생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신비로운 과거를 들여다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나의 삶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는 일입니다. 지금 내가 왜 이 사람과 이토록 반복적인 갈등을 겪는지, 왜 이 분야에서는 유독 노력해도 결과가 따르지 않는지, 왜 특정 감정이나 두려움이 이유 없이 나를 올가매는지, 이러한 삶의 수수께끼들은 전생의 경험과 관계, 그리고 그로 인해 형성된 업의 흐름을 통해 비로소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영적 수행자들은 말합니다. 전생을 알면 인간관계가 보인다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유 없이 끌리는 사람, 처음 만났는데도 오랜 친구처럼 편안한 사람. 이 모든 관계의 이면에는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인연의 고리가 존재합니다. 그 고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관계에서 오는 고통과 갈등을 원망이 아닌 이해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생의 이해는 영적 성장과 수행의 깊이를 더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내가 과거 생에서 어떤 배움을 쌓아왔는지, 어떤 덕목을 닦았는지, 어떤 부분에서 아직 성장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면 현생에서의 수행 방향이 한층 뚜렷해집니다. 전생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나를 위한 설계도이자 안내서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전생과 현생을 연결하는 핵심 원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까르마, 즉 업의 법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까르마를 단순히 나쁜 행동에 대한 벌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까르마의 본래 의미는 훨씬 더 넓고 깊습니다. 까르마는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 모두를 포괄하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내가 과거 생에서 심은 씨앗이 현생에서 열매가 되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까르마의 작동 방식입니다. 전생에서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나눔을 실천했다면 현생에서 풍요롭고 따뜻한 환경 속에 태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전생에서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탐욕과 분노로 살아왔다면 현생에서 재물과 건강, 인간관계에서 반복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영혼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선택한 학습의 과정입니다. 중요한 점은 까르마가 단순한 인과응보의 개념을 넘어서 영혼의 성장을 위한 정교한 교육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전생에서의 어려움과 실패, 고통스러운 경험들도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경험은 영혼이 이 생에서 미처 배우지 못한 것을 다음 생에서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된 과정입니다. 따라서 힘든 현실을 마주할 때 단순히 불운이나 운명의 장난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내가 배워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까르마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윤회의 관점에서 보면 영혼은 한 번의 생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생을 거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다양한 관계를 맺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갑니다. 어떤 생에서는 부유한 귀족으로, 어떤 생에서는 가난한 농부로, 어떤 생에서는 강한 자의 위치에서, 어떤 생에서는 약한 자의 위치에서 삶을 경험합니다. 이 다양한 경험들이 쌓여 영혼은 점차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러운 의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전생을 기억하지 못할까요? 만약 전생의 기억을 그대로 안고 태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생에서 나를 괴롭혔던 사람을 현생에서 만났을 때
그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 관계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하거나 회피하려 할 것입니다. 전생에서 실패했던 일을 기억한다면 처음부터 그 도전을 포기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망각은 단순한 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이 이 생에서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자신의 숙제를 온전히 마주할 수 있도록 배려된 보호장치입니다. 또한 초기 생에서의 감정적 고통은 너무나 강렬하여 그것을 그대로 기억한 채 살아간다면 현생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생의 기억은 의식의 깊은 곳에 저장되어 있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 특정 상황에서 과도하게 반응하는 감정, 반복적으로 겪게 되는 삶의 패턴 속에서 전생의 흔적은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 전생과 현생의 연결, 그리고 까르마의 법칙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도, 어떤 고통도, 어떤 기쁨도 모두 영혼의 성장을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배움의 기회입니다. 그 사실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원망이 이해로, 두려움이 용기로, 회피가 직면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전생을 이해하는 진정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연일까요? 길을 걷다 스쳐 지나가는 낯선 이부터 평생을 함께하는 가족과 배우자까지 영적 수행의 세계에서는 이 모든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연법이란 영혼과 영혼 사이에 형성된 보이지 않는 연결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인연의 고리 속에서 다시 만나고 다시 관계를 맺고 다시 배움을 이어갑니다. 인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연과 악연입니다. 선연은 서로에게 힘이 되고 희망을 주는 관계입니다. 처음 만났는데도 마음이 편안하고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좋은 기운이 흐르는 관계. 이런 인연은 대부분 전생에서도 서로를 아끼고 도왔던 좋은 관계가 현생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악연은 만날 때마다 갈등이 생기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함이 따르는 관계입니다. 이 또한 전생에서부터 풀리지 않은 감정의 매듭이 현생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악연이라고 해서 반드시 피해야 할 관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가장 힘든 사람이 가장 큰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 나를 화나게 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인내와 자비, 용서와 이해라는 깊은 덕목을 배웁니다. 악연은 영혼이 아직 풀지 못한 숙제를 들고 나타난 존재입니다. 그 숙제를 외면하고 피한다면 다음 생에서 또다시 비슷한 형태로 그 인연이 찾아옵니다. 반면 서로 간의 성숙과 이해가 깊어지면 악연도 선연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힘들게 했던 관계가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의 성장을 돕는 소중한 인연으로 변화하는 경우가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의 숙제가 완성되면 그 인연은 자연스럽게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억지로 붙잡을 필요도 억지로 끊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인연은 그 배움이 완성될 때 스스로 제 모습을 찾아갑니다. 가족 관계는 인연 중에서도 가장 강하고 깊은 까르마의 숙제가 담긴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 사이의 갈등이 유독 해결되기 어렵고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가장 깊은 감정을 나누는 관계인 만큼 그 안에 담긴 까르마의 무게도 그만큼 묵직합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가족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화해와 이해, 용서는 영혼의 성장에 있어 그 어떤 경험보다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그렇다면 실제 전생 리딩을 통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내담자는 직장을 옮길 때마다 유독 상사와의 관계에서 반복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회사가 바뀌고 사람이 달라져도 언제나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상사를 만났습니다.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이 반복된 패턴 때문에 그분은 직장 생활 자체에 깊은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전생 리딩을 통해 밝혀진 내용은 뜻밖이었습니다. 그분은 전생에서 스스로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아랫사람들을 가혹하게 다루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권위를 앞세워 타인을 억압했던 그 경험이 까르마로 남아 현생에서는 반대 입장에서 그 고통을 직접 경험하도록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리딩 후 그분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당혹스러움과 부끄러움이 밀려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식이 자리를 잡으면서 상사를 향한 원망과 미움이 서서히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이 사실은 내가 과거에 심은 씨앗의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내면의 변화가 실제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태도가 부드러워지고 갈등의 빈도가 줄었으며 오랫동안 힘들었던 직장 생활에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재물과 건강 문제로 오랫동안 고통받던 내담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어릴 때부터 항상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살았고 건강 또한 좋지 않아 병원을 달고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고 치료를 받아도 건강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전생 리딩 결과 그분은 고대 시대의 사람을 사고 파는 일에 관여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둔감했고 재물을 위해서라면 잔인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던 삶이었습니다. 그 강렬한 까르마가 현생에서 재물의 어려움과 건강 문제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리딩 이후 그분은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가에 대한 답을 찾은 것만으로도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했던 억울함과 원통함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달리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고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재물의 흐름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고 만성적으로 시달리던 건강 문제도 차츰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사례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전생을 아는 것 자체가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생의 내용을 알게 된 그 인식이 사고방식을 바꾸고 바뀐 사고방식이 태도를 바꾸고 달라진 태도가 결국 삶 전체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전생 리딩은 과거를 탓하거나 현재를 체념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는 과정입니다. 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생을 접하려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생을 바라보는 태도와 접근 방식에 따라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올바른 접근은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잘못된 접근은 오히려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생을 바라보는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먼저 경계해야 할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전생을 단순한 호기심이나 신비 체험의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생에 어떤 화려한 인물이었는지, 어떤 나라의 왕이었는지,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 이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호기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목적으로 전생에 접근한다면 그것은 영적 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과 아상을 키우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전생에서 왕이었다는 사실이 현생의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영혼은 수많은 생을 거치면서 왕도 되고, 노예도 되고, 부자도 되고, 가난한 이도 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습니다. 전생의 화려함에 집착하는 것은 본질을 놓치는 일입니다. 또한 전생을 현생의 문제를 회피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이 힘든 것은 전생 때문이라고,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까르마 때문이라고 체념하는 태도는 전생 이해의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까르마는 결코 운명의 감옥이 아닙니다. 까르마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현생에서의 선한 행동, 깊은 자기 성찰, 진심 어린 용서와 나눔을 통해 까르마의 흐름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생을 바라보는 올바른 태도는 자기 성찰과 자비심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힘든 관계, 반복되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의 이면을 이해하려는 진지한 탐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전생을 통해 내 안의 패턴을 발견하고 그 패턴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의 출발선에 설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을 바라볼 때도 전생의 관점은 깊은 자비심을 키워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도,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저 사람도 모두 각자의 까르마와 숙제를 안고 이 생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원망과 판단 대신 이해와 연민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전생의 이해는 미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전생을 이해하는 것은 과거를 돌아보는 일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생을 더 지혜롭게 살아가고 나아가 다음 생을 더 아름답게 설계하는 일과 직결됩니다.
전생에서 선한 행위를 많이 쌓은 영혼은 현생에서 좋은 부모, 안정적인 환경, 풍요로운 조건 속에 태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전생에서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탐욕스럽게 살았던 영혼은 현생에서 재물과 건강, 인간관계에서 반복적인 시련을 겪습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영혼 스스로가 선택한 학습의 조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다음 생의 조건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새겨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신만의 영적 숙제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재벌도, 권력자도,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도 반드시 그 내면에는 까르마의 과제가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영적 성장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풍요로운 조건 속에서 어떻게 겸손하게, 어떻게 나누며, 어떻게 타인을 섬기며 살아가느냐가 그 영혼의 진정한 성장을 결정합니다. 모든 인간은 공평하게 영적 성장의 과제를 부여받습니다. 전생을 이해하면 현생에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을 보다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결혼과 인연을 선택할 때, 자녀와의 관계를 가꿔나갈 때, 재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고민할 때, 이 모든 순간의 전생의 이해는 단순한 감정과 욕구를 넘어서는 깊은 안목을 제공합니다. 이 사람과의 인연이 나에게 어떤 배움을 주고 있는지, 지금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이 어떤 숙제를 완성하기 위한 과정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삶의 고비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전생을 이해하는 진정한 목적은 하나입니다. 지금 이 생을 더 잘 살기 위함입니다. 과거를 탓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선하게, 그리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생의 이해가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왜 이 땅에 태어나는 걸까요? 왜 어떤 이는 풍요 속에 태어나고 어떤 이는 고난 속에 태어날까요? 왜 어떤 만남은 삶을 빛나게 하고 어떤 만남은 삶을 무겁게 짓누를까요? 이 모든 질문의 뿌리에는 하나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영혼은 배우기 위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전생과 영혼의 배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은 거대한 학교와 같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수업을 듣기 위해 이 학교에 입학합니다. 어떤 영혼은 이번 생에서 용서를 배워야 하고 어떤 영혼은 겸손을 배워야 하며 어떤 영혼은 나눔과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 배움의 과제는 전생에서의 경험과 까르마를 바탕으로 현생에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상황이 사실은 영혼의 성장을 위해 정교하게 배치된 수업인 셈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배움이 결코 고통을 위한 고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힘든 관계, 반복되는 실패,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 이 모든 것이 표면적으로는 고통처럼 느껴지지만 영혼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그것은 성장을 위한 소중한 과정입니다. 나쁜 경험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내 안의 분노와 두려움, 탐욕과 집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면하고 넘어설 때 영혼은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전생을 이해한다고 해서 삶이 즉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전생의 내용을 아는 것 자체가 변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인식을 통해 나를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고 타인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고 삶을 대하는 태도 전체가 달라질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알미 태도를 바꾸고 태도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삶을 바꿉니다. 이것이 전생의 이해가 가져오는 변화의 순서입니다. 영혼의 배움은 한 생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생을 거치면서 조금씩 쌓이고 깊어집니다. 어떤 생에서는 커다란 도약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생에서는 같은 자리를 맴돌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는 영혼은 없습니다. 영혼은 언제나 다시 태어나고 다시 배우고 다시 성장합니다. 이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모두 각자의 속도로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생과 까르마, 인연법, 그리고 영혼의 배움에 대해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전생은 현생의 문제와 원인을 이해하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반복되는 인간관계의 갈등, 해결되지 않는 재물과 건강의 문제,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감정의 패턴 속에는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까르마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 까르마는 벌이 아니라 영혼의 성장을 위한 교육 시스템입니다.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 모두 원인과 결과로 이어지며
그 모든 과정은 영혼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기 위해 설계된 배움의 과정입니다. 셋째, 인연은 선연과 악연으로 나뉘지만 모두 영혼의 성장을 위한 만남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악연도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배움을 주는 스승이 될 수 있으며 서로의 성숙을 통해 악연도 선연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넷째, 전생 리딩은 단순한 신비 체험이 아니라 현생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도구입니다. 전생을 아는 것이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인식을 통한 태도의 변화가 삶을 바꿉니다. 다섯째,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영혼의 성장을 위한 보호장치입니다. 망각은 현생의 숙제를 새로운 눈으로 온전히 마주할 수 있도록 배려된 설계입니다. 여섯째, 전생의 이해는 현생을 더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며 다음 생을 더 아름답게 설계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한 행동과 깊은 자기 성찰이 미래 생의 조건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모두 이 긴 영혼의 여정 위에 서 있습니다. 전생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여정의 지도를 한 장 더 펼치는 일입니다. 지도가 있다고 해서 길이 저절로 걸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도가 있다면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조금 더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그 명확함이 두려움을 줄이고 용기를 키우고 삶을 더 깊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전생의 이해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지혜의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